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종놈 주제에 감히 주인을 거역하다니! 매질 소리가 사랑채에 울려 퍼졌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서기의 귀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내 놈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알아버렸구나! 똑같은 얼굴을 한 두 사람. 하나는 주인, 하나는 종. 그런데 그들은 쌍둥이 형제였다. 15해 동안 숨겨진 끔찍한 비밀. 양반 이호주는 왜 자신의 친자식을 종으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청원고을 뒷산에서 쌍둥이를 구한 치매 할머니의 운명은 배신과 모욕, 그리고 찢어진 형제.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할머니의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한다. 영조 32년,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청원고을. 그해 봄, 마을 뒷산 숲속에서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갓 태어난 듯한 아기의 울음이었으나 그 소리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노했다며 가까이 가지 않았고 아무도 그 울음의 정체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으앙, 으아앙. 빗기 없는 입술로 울부짖는 두 갓난아기. 헝겊에 대충 쌓인 채 바위 틈에 버려진 그들은 밤새 울다가 이제는 기력조차 다한 듯 가느다란 숨만 토해내고 있었다. 봄볕이 따스하다 해도 산속밤 추위는 매서웠고 이슬에 젖은 헝겊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바로 그때 덤불 사이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갔나? 우리 아들. 어디 있어? 이른이 넘은 노파 한 명이 비틀거리며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정신 나간 할미라 부르는 박씨 노파였다. 젊은 시절 남편과 외아들을 역병으로 잃고 그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된 지 어언 10년. 그녀는 매일같이 죽은 아들을 찾아 산을 헤맸다. 아들아, 어디 있느냐? 어미가 왔다. 박씨 노파의 흐린 눈동자가 바위 틈을 향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 노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들, 내 아들이 거기 있구나. 노파는 황급히 바위로 다가가 헝겊꾸러미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헝겊을 펼치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는 두 명의 아기가 나타났다. 똑같이 생긴 두 아기. 쌍둥이였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둘이나.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상황을 느꼈을 것이다. 자신의 아들은 이미 죽었고 이 아기들은 분명 누군가가 버린 것임을. 하지만 박씨 노파의 혼미한 정신은 오직 한 가지만을 인식했다. 자신의 아들을 찾았다는 것. 춥겠구나. 배고프겠구나. 어미가 데려갈게. 노파는 두 아기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여인들이 노파를 발견했다. 어머, 박씨 할매가 또. 아니, 저게 뭐야? 아기를 안고 있잖아? 설마 뒷산에서 울던 그 아기들? 여인들이 수군거리며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 노파의 팔을 붙잡았다. 할매, 그게 뭐유? 어디서 주워온 거유? 내 아들이요. 뒷산에서 찾았소. 아들이라니요? 할매 아들은 진작에. 말을 잇던 여인이 입을 다물었다. 죽은 자식 이야기를 꺼내봤자 노파는 알아듣지 못했다. 다른 여인이 헝겊을 들춰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쌍둥이네요. 똑같이 생긴 사내아이 둘이요. 이를 어쩌나. 누가 버린 게 분명한데. 여인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쌍둥이는 불길하다는 미신이 있었다. 특히 양반가에서는 쌍둥이가 태어나면 하나를 멀리 보내거나 아예 비밀에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 아기들도 분명 그런 이유로 버려진 것이리라. 그냥 두면 어차피 죽을 텐데 박씨 할매가 데려간다면. 하지만 저 할매가 무슨 수로 아기 둘을 키워요? 제끼니도 거르는 판에. 그래도 산에 버려두는 것보단 나을 것 아니오? 여인들의 속삭임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박씨 노파는 두 아기를 꼭 끌어안은 채 자신의 초라한 움막으로 향했다. 마을 끝자락, 거의 무너져가는 그 움막에서 노파는 아기들을 내려놓고 물을 데우기 시작했다. 잠깐만 있거라. 어미가 밥을 줄 테니.
노파는 쌀독을 뒤졌지만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비어 있었다. 그녀는 헛웃음을 지으며 물만 끓였다. 그리고 헝겊을 찢어 물에 적신 뒤 아기들의 입에 물려주었다. 조금만 참거라. 내일 마을에 가서 얻어올게. 두 아기는 물 적신 헝겊을 빨며 울음을 그쳤다. 노파는 그런 아기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름을 지어줘야지. 큰 놈은 석이, 작은 놈은 복이라 하자꾸나. 사실 두 아기는 크기가 똑같았다. 하지만 노파의 흐린 눈에는 한 명이 조금 더 크게 보였던 모양이다. 그렇게 석이와 복이는 박씨 노파의 아들이 되었다. 다음 날부터 노파는 마을을 돌며 품팔이를 자청했다. 원래도 잔심부름을 하며 끼니를 얻어먹던 처지였으나 이제는 두 아기를 먹여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미친 할매가 뭔 짓이냐며 코웃음 쳤지만 노파의 처절한 모습에 차마 외면하지 못했다. 할매,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한 집에서 식혜를 건넸고 다른 집에서는 미음을 주었다. 노파는 그것들을 소중히 품에 안고 움막으로 돌아가 아기들에게 조금씩 먹였다. 석이와 복이는 신기하게도 병 한 번 앓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났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어느덧 두 아기는 100일을 넘겼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노파와 아기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다. 누구도 아기들의 출신을 캐묻지 않았고 노파는 그저 행복해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 낯선 행차가 들어왔다. 흙립을 쓴 사내 둘과 가마 하나. 가마에서 내린 것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양반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소인들이 대감마님을 뵙습니다. 이 마을에 석 달 전쯤 버려진 아기가 있다는데 사실이냐? 양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을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마을 뒷산에서 울던 아기를 박씨 할매가 데려가. 박씨라면 정신 나간 노파 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양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당장 그 노파의 집으로 안내하라. 이장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움막으로 양반 일행을 안내했다. 노파는 움막 안에서 두 아기를 재우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노파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시오? 이 안에 아기가 있다는데 사실이냐? 양반이 움막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두 아기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쌍둥이. 자신이 버리라고 명한 그 쌍둥이들이 살아 있었다. 저것들이. 양반은 이를 갈며 움막 안으로 들어섰다. 노파는 본능적으로 아기들을 끌어안았다. 누구시오? 우리 아들들한테 왜 그러시오? 내 아들? 이 미친 것이. 저것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버린. 양반은 말을 멈췄다. 자신이 쌍둥이를 버렸다는 사실을 함부로 말해선 안 됐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갑게 말했다. 저 아기들을 내놓아라. 내가 데려갈 것이다.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내 아들들이오. 노파는 필사적으로 아기들을 감쌌다. 양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끌어내라. 명령이 떨어지자 사내둘이 움막으로 들어와 노파를 밀쳤다. 노파는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사내들은 두 아기를 낚아챘다. 아기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으앙, 으앙. 내 아들들을 돌려주시오. 노파는 바닥을 기어 양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양반은 노파를 발로 차냈다. 이 미천한 것이 감히. 노파는 움막 밖으로 굴러떨어졌다. 양반 일행은 울부짖는 두 아기를 안고 마을을 떠났다. 노파는 피를 토하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들. 내 아들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양반의 권세 앞에서 그들은 한없이 작고 무력했다. 노파는 그날 밤 피눈물을 흘리며 움막 안에서 혼자 울부짖었다. 하지만 노파는 몰랐다. 그 양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쌍둥이들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끔찍한 비밀과 배신, 그리고 피로 얼룩진 복수극의 서막이 지금 막 열린 것이다. 그날 밤, 양반 이호주는 쌍둥이를 데리고 한양의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청원고을 군수의 동생으로 집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일삼는 자였다. 그의 집에는 본처 윤씨와 첩소춘이 있었는데 이 쌍둥이는 바로 소춘이 낳은 아이들이었다. 대감마님, 아기들을 정말 데려오셨사옵니까? 소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호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봤다. 내 놈이 쌍둥이를 낳은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하나만 낳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을. 소춘은 고개를 떨구었다. 쌍둥이는 불길한 존재로 여겨졌고 특히 양반가에서는 집안의 수치로 취급됐다. 이호주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하인을 시켜 청원고을 뒷산에 버리게 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하나는 죽이고 하나만 키우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소춘의 제안에 이호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이 쌍둥이라는 걸 알아버렸어. 하나가 죽으면 소문이 퍼질 것이고 우리 집안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 그럼 어찌하시려고? 둘 다 키운다. 하지만 이호준의 입가에 음침한 미소가 번졌다. 하나는 종으로 키우고 하나는 양반의 자식으로 키운다. 그러면 아무도 쌍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소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똑같이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인데 한 명은 주인이 되고 한 명은 종이 된다니.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첩의 신분으로는 대감의 결정에 토를 달 권리가 없었다. 큰 놈은 석이라 하여 종으로 키우고 작은 놈은 복이라 하여 내 아들로 삼겠다. 대감마님.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내 놈부터 죽일 줄 알아라. 이호준의 협박에 소춘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서기와 보기의 운명이 갈렸다. 15년이 흘렀다. 서기는 이호준 저택의 하인이 되어 온갖 천한 일을 도맡아 했다. 물지개를 치고 마당을 쓸고 말똥을 치우고 양반들의 신발을 닦았다. 그의 등은 매질 자국으로 가득했고 손은 거칠고 굳은 살로 뒤덮였다. 하지만 서기는 불평하지 않았다. 아니, 불평할 수조차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고 종으로 죽을 운명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반면 보기는 양반의 도련님으로 자라났다. 비단 옷을 입고 글을 배우고 무술을 익혔다. 이호주는 보기를 극진히 아꼈고 주변 사람들은 보기를 장래가 촉망되는 도련님이라 칭송했다. 보기는 자신이 쌍둥이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석이라는 하인이 자신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도 그가 자신의 형제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어느 봄날 석이는 마당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보기와 마주쳤다. 보기는 친구들과 함께 사랑채로 향하던 중이었다. 비켜라, 상놈. 보기의 친구 중 한 명이 서기를 밀쳤다. 서기는 물동이를 떨어뜨리며 바닥에 넘어졌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물이 보기의 옷자락에 묻었다. 이런, 도련님 옷에 물이. 친구가 소리쳤다. 보기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기를 내려다봤다. 조심하지 못하겠느냐. 죄송합니다. 도련님. 서기는 황급히 고개를 조아렸다. 보기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다. 서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주먹을 쥐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천한 신분이어야 하는지. 하지만 그는 그 의문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내봤자 달라질 건 없었다. 그날 저녁, 서기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 그는 문득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따뜻한 품. 우는 자신을 달래주던 노래. 그리고 내 아들이라 부르던 목소리. 할매. 서기는 중얼거렸다. 그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왜 자신을 데려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기억만은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다. 서기는 언젠가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같은 시각, 청원 고을.
박씨 노파는 여전히 그 낡은 움막에서 살고 있었다. 15년 전 그날 이후로 그녀의 정신은 더욱 혼미해졌다. 매일같이 뒷산을 헤매며 내 아들들을 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노파를 불쌍히 여겼다. 아들아, 석이야, 복이야, 어디 있느냐. 노파는 울부짖으며 산길을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다. 두 아기를 빼앗긴 날, 피를 토하며 울던 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양반의 일에 관여했다간 목이 달아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매, 집에 들어가시오. 날이 추우니. 한 젊은 여인이 노파를 부축했다. 그녀의 이름은 매화.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처자였으나 유독 박씨 노파를 잘 챙겼다. 매화, 우리 아들들 봤느냐? 못 봤어요. 할매, 집에 가서 쉬세요. 매화는 노파를 움막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섰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노파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했기 때문이다. 한편 한양 이호준의 저택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보기의 과거 급제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보기는 겨우 15의 나이에 소과에 합격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 치켜 세웠다. 축하하오, 도련님. 이 아이가 장차 우리 집안을 빛낼 것이오. 이호준은 흐뭇한 표정으로 보기의 어깨를 두드렸다. 보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때 서기가 술상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왔다. 보기의 시선이 서기에게 향했다. 저 종, 얼굴이 낯익은데. 보기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다른 친구가 웃으며 대꾸했다. 그야 날마다 보는 하인이니 익숙하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도련님과 묘하게 닮지 않았나? 그 말에 자리가 잠시 조용해졌다. 이호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보기는 서기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확실히 비슷한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보기는 곧 코웃음을 쳤다. 천한 종놈이 나와 닮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흔한 얼굴일 뿐이다. 그렇겠지. 자리가 다시 시끌벅적해졌다. 서기는 술상을 내려놓고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보기 도련님과 자신이 닮았다는 말. 그게 무슨 의미일까? 밤이 깊어가고 잔치가 끝난 뒤 서기는 사랑채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이호준과 소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대감마님,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15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설령한다 해도 누가 감히 입을 열겠느냐? 하지만 두 아이가 너무 닮았사옵니다. 언젠가는. 그러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서기 그놈이 절대 진실을 알아선 안 돼. 서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진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 그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다. 그놈이 알면 어떻게 되는 거요? 보기와 서기가 쌍둥이라는 걸 알면 우리 집안은 끝이다. 쌍둥이를 버렸다가 다시 데려온 것도 모자라. 한 명은 종으로 키웠다는 게 알려지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야. 서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쌍둥이. 보기 도련님과 자신이 쌍둥이라니. 그럼 자신은 종이 아니라 양반의 자식이란 말인가? 서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은 15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 매를 맞고 모욕당하고 천대받으며 살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할매. 서기는 다시 그 따뜻한 기억을 떠올렸다.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 그 할머니가 자신을 내 아들이라 불렀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할머니는 자신을 사랑했다. 신분도 출신도 상관없이 그저 사랑했다. 서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야 알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잔인한 거짓을 폭로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서기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복수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 서기는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을 참았다. 보기의 모욕도, 이호준의 폭력도, 다른 하인들의 멸시도 묵묵히 견뎌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기회를 노렸다. 언젠가 이 집안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서기는 밤마다 사랑채 주변을 맴돌며 이호준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호준이 청원 고을 군수인 형과 짜고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린다는 것.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해 재산을 빼앗는다는 것.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것. 형님, 이번에도 성공했소. 김첨지 영감의 논을 차지했소. 좋아.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요즘 한양에서 암행어사를 보낸다는 소문이 있다네. 암행어사라니 설마 이런 시골까지 오겠소? 이호준과 그의 형 이호민의 대화였다. 서기는 그 말을 듣고 묘안을 떠올렸다. 암행어사. 만약 암행어사에게 이호준의 악행을 고발한다면?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서기는 그를 몰랐다. 종의 신분으로는 그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고발장을 쓰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서기는 마을의 서당 훈장을 떠올렸다. 훈장 정약은 청렴한 선비로 알려져 있었고 백성들의 편에 서는 인물이었다. 서기는 어느 날 밤 훈장의 집을 찾아갔다. 누구시오? 촛불을 든 정약이 문을 열었다. 서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소인은 이호준 댁의 하인 서기라 하옵니다. 군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오? 안으로 들어가 말씀드려도 되겠사옵니까? 정약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기를 안으로 들였다. 서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보기와 쌍둥이라는 것. 이호준이 자신을 종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호준이 저지른 온갖 악행들. 정약은 서기의 이야기를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런 일이 정녕 사실이오? 예. 군장님. 소인은 이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들었사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소? 증거 없이는. 이것을 보시옵소서. 서기는 품에서 낡은 헝겊 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15년 전 자신이 쌓여 있던 헝겊의 일부였다. 서기는 우연히 창고에서 그것을 발견했고 이호준이 버리지 못한 것임을 알았다. 이 헝겊에는 이호준 대감의 집안 문양이 새겨져 있사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지 않겠사옵니까? 정약은 헝겊을 살펴봤다. 확실히 이호준 집안의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정약은 심호흡을 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암행어사가 오면 내가 이 일을 알리겠소. 하지만 그대가 위험할 수도 있소. 이호준이 알면 그대를 죽일 것이오. 각오하고 있사옵니다. 서기의 눈빛은 단호했다. 정약은 그런 서기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알겠소. 조심하시오. 서기는 훈장의 집을 나와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빗나가기 시작했다. 보기가 서기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 종놈, 요즘 이상한데? 보기는 친구에게 말했다. 친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다니? 밤마다 어디론가 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나를 보는 눈빛이 묘하게 불편해. 종놈 주제의 도련님을 똑바로 보다니 버릇이 없군.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어. 보기는 이호준에게 서기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했다. 이호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밤마다 나간다고? 예. 아버님. 혹시 저희 집안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닥쳐라. 이호준의 고함에 보기는 움찔했다. 이호준은 즉시 하인들을 불러 서기를 감시하도록 명령했다. 서기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이미 늦었다. 며칠 후 서기가 다시 훈장의 집으로 향하던 중
복면을 쓴 사내 둘이 그를 덮쳤다. 서기는 입이 막힌 채 어딘가로 끌려갔다. 그곳은 이호준의 사저 지하 창고였다. 이호준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놈,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느냐? 모르는 일이옵니다. 거짓말 마라. 훈장 정약을 찾아갔다는 거 다 알고 있다. 이호준은 서기의 뺨을 후려쳤다. 서기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내 놈이 비밀을 알아버렸구나. 누가 말해줬느냐? 소춘이냐?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사옵니다. 소인이 우연히 들었을 뿐. 우연히? 종놈 주제의 주인의 대화를 엿들다니. 이호준은 채찍을 들어 서기를 내리쳤다. 서기는 비명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다. 내 놈 같은 건 죽여버리는 게 상책이지. 하지만 이호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내 놈을 죽이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어. 대신 이호준은 사내들에게 명령했다. 이놈을 청원고을 뒷산에 버려라.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게 다리를 부러뜨려라. 예, 대감마님. 서기는 끌려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 15년 전 자신이 버려졌던 바로 그곳 청원고을 뒷산에 다시 버려졌다. 사내들은 서기의 다리를 무자비하게 부러뜨렸다. 으아! 서기의 비명이 산속에 울려 퍼졌다. 사내들은 그를 그대로 두고 떠났다. 서기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위에 기댄 채 신음했다. 할매. 서기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다시 그 따뜻한 기억을 떠올렸다. 할머니. 자신을 구해줬던 할머니. 그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때 덤불 사이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아. 어디 있느냐? 서기야. 복이야. 박씨 노파였다. 15년 동안 변함없이 산을 헤매던 그 노파가 서기를 발견했다. 아이고, 사람이 쓰러져 있네. 노파는 황급히 서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서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흐린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기. 우리 서기가 맞구나. 노파는 서기를 끌어안았다. 서기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할매. 그래. 할미가 왔다. 이제 괜찮아. 노파는 서기를 업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른이 넘은 노파가 장정을 업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박씨 노파는 기적처럼 그 일을 해냈다. 아들을 되찾았다는 집념이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준 것이다. 노파는 서기를 움막에 눕히고 약초를 다려 먹였다. 그리고 밤새 서기의 곁을 지켰다. 서기는 사흘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노파의 주름진 얼굴이었다. 할매. 깨어났구나, 서기야. 서기는 눈물을 흘렸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그 따뜻함. 그는 노파의 손을 꼭 잡았다. 할매, 소인을 기억하고 계셨사옵니까? 그럼. 할미가 어찌 내 아들을 잊겠느냐. 노파는 서기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서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쌍둥이 중 한 명이라는 것, 이호준에게 당한 일들, 그리고 복수를 꿈꾸고 있다는 것. 할매, 소인은 반드시 그놈들에게 복수하겠사옵니다. 복수. 노파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기의 손을 꼭 잡았다. 서기야, 할미가 도와줄게. 내가 당한 일들을 반드시 갚아주자꾸나. 서기는 노파를 끌어안았다. 이제 그에게는 할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복수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이호준은 단지 자신만 해친 게 아니라 이 할머니의 인생도 망쳐놓았다. 서기는 다리가 나을 때까지 노파의 움막에서 지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서기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이호준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몰래 약과 음식을 가져다 주며 서기를 도왔다. 이호준 형제가 얼마나 악랄한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달이 지나고 서기의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암행어사가 청원 고을에 도착한 것이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청원 고을에 평범한 행색의 선비 한 명이 들어왔다. 갓을 깊게 눌러쓴 그는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켰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훈장 정약은 달랐다. 그는 선비의 눈빛을 보고 직감했다. 저 사람이 암행어사라는 것을. 정약은 조심스럽게 선비에게 다가갔다. 나그네 어르신, 혹시 먼 길 오시느라 고되셨겠소? 아니요, 괜찮소. 선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정약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혹시 어사또이신지요? 선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정약을 빤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아셨소? 소인은 이 마을의 서당 훈장이옵니다. 어사또를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기다렸다니? 이 고을에 큰 비리가 있사옵니다. 군수 이호민과 그의 동생 이호준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사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는 정약의 말을 듣고 표정을 굳혔다. 사실 그는 이미 이호민 형제의 악행에 대한 제보를 받고 온 상태였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증거가 있소? 예, 있사옵니다. 그리고 직접 증언할 사람도 있사옵니다. 정약은 박문수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서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기는 박문수 앞에 꿇어앉으며 고개를 조아렸다. 소인 서기, 어사또를 뵙사옵니다. 그대가 증인이요? 그러하옵니다. 서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이호준의 친아들이지만 종으로 키워졌다는 것. 쌍둥이 형제 보기는 양반으로 자랐다는 것. 그리고 이호준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것. 박문수는 서기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를 억눌렀다. 양반이 자신의 친자식을 종으로 만들다니 이보다 더한 폐륜이 어디 있단 말인가. 증거를 보여주시오. 서기는 그 낡은 헝겊 조각을 꺼냈다. 박문수는 헝겊에 새겨진 문양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오. 그렇다면. 서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소인이 직접 저택에 들어가 장부를 훔쳐오겠사옵니다. 위험하오. 들키면 죽을 수도 있소. 각오하고 있사옵니다. 박문수는 서기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복수에 불타는 사람의 눈. 그 눈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기는 박씨 노파에게 작별을 고했다. 할매, 소인이 다녀오겠사옵니다. 조심하거라. 서기야. 우리 서기.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서기의 손을 잡았다. 서기는 노파의 손에 입을 맞추고 일어섰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기는 한양까지 사흘을 걸어 이호준의 저택에 도착했다. 담장을 넘어 몰래 들어간 그는 사랑채로 향했다. 이호준이 장부를 보관하는 곳은 사랑채 안쪽 서재였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서기가 서재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복이었다. 서기는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다. 복이는 서기의 얼굴을 똑똑히 봤다. 서기? 복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하인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도련님. 내 놈, 어떻게? 아버지께서 내 놈을. 복이는 곧 상황을 파악했다. 서기가 죽지 않고 돌아와 무언가를 훔치려 한다는 것. 복이는 칼을 뽑아들었다. 내 놈,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도련님, 아니. 복이. 서기는 처음으로 복이를 이름으로 불렀다. 복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종놈 주제에 감히 내 이름을. 우리는 형제여. 쌍둥이 형제. 무슨 헛소리를. 대감께서 우리를 버렸소. 청원 고을 뒷산에 버렸는데 할매 한 분이 우리를 구해주셨소.
그런데 대감께서 다시 우리를 데려가 한 놈은 양반으로, 한 놈은 종으로 만들었소. 보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기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정말이냐? 정말이요. 우리는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요. 하지만 나는 15년 동안 종으로 살았고 당신은 양반으로 살았소. 보기는 칼을 떨어뜨렸다. 그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아버지가 정말 그런 짓을? 직접 물어보시오. 그리고 이것을 보시오. 서기는 헝겊 조각을 꺼내 보여줬다. 보기는 그 문양을 보고 경악했다. 분명 자신의 집안 문양이었다. 이럴 수가. 바로 그때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며 이호준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칼을 든 하인들이 여럿 있었다. 보기, 물러서라. 아버지. 저놈은 우리 집안을 망치려는 역적이다. 당장 베어버려라. 하인들이 서기에게 달려들었다. 서기는 맨몸으로 그들과 맞섰다. 피가 튀고 비명이 울려 퍼졌다. 서기는 하인 셋을 쓰러뜨렸지만 결국 칼에 맞아 쓰러졌다. 서기는 가슴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이호준은 차갑게 내려다봤다. 내 놈 같은 건 진작에 죽였어야 했어. 아버지, 멈추세요. 보기가 이호준 앞을 가로막았다. 이호준은 황당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왜 저놈을 막느냐? 서기의 말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정말 쌍둥이입니까? 이호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냉소를 지었다. 그래. 사실이다. 내 놈들은 쌍둥이다. 그래서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요? 아버지는 제 형제를 종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가 어떻단 말이냐? 내 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내 씨앗이지만 한 놈은 양반으로 키우고 한 놈은 종으로 키워야 체면이 섰다. 체면 때문에 친자식을 종으로? 보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이호준은 보기의 뺨을 후려쳤다. 닥쳐라. 내 놈은 내가 만들어준 삶에 감사해야 한다. 저 종놈처럼 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보기는 뺨을 감싸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신이 믿었던 아버지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다. 이호준은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저놈을 끌고 가서 죽여라. 그리고 시체는 산에 버려라. 예, 대감마님. 하인들이 서기를 끌고 가려는 순간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마패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관군들이 질비했다. 출두야. 암행어사 박문수, 왕명을 받들어 이곳에 왔노라. 이호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박문수는 차갑게 명령했다. 이호준, 이호민 형제를 포박하라. 관군들이 우르르 들어와 이호준을 붙잡았다. 이호준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이게 무슨... 내 놈들의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 백성 착취, 횡령, 살인, 그리고... 박문수는 쓰러진 서기를 내려다봤다. 친자식을 종으로 만든 폐륜. 이호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악행이 드러난 것이다. 박문수는 서기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괜찮소? 예. 어사또. 서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다. 보기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자신의 아버지가 역적으로 끌려가는 모습,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형제. 보기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 서기 형님. 보기는 서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서기는 놀란 표정으로 보기를 바라봤다. 용서하십시오.
소인이 몰랐사옵니다. 서기는 보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증오로 가득하지 않았다. 대신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당신도 피해자요. 우리 둘 다.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형제로서 만난 순간이었다. 이호준과 이호민 형제는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그들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서기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청원고을로 돌아왔고 보기도 그를 따라왔다. 박씨 노파의 움막 앞에 도착했을 때 노파는 서기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서기, 우리 서기가 살아 돌아왔구나. 할매. 서기는 노파를 끌어안았다. 노파는 서기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보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매. 소인은. 노파는 보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기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아이. 노파의 흐린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다. 보기. 우리 보기도 왔구나. 노파는 보기도 끌어안았다. 보기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노파의 따뜻한 품에 얼굴을 묻으며 울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소인이 몰랐사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아들들이 다 돌아왔으니.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15년의 세월, 그 긴 고통의 시간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서기와 보기는 움막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서기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보기는 자신이 누렸던 특권에 대한 죄책감을 털어놓았다. 형님, 소인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인이 누린 모든 것이 형님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라니. 당신 잘못이 아니오. 우리 둘 다 아버지의 희생양이었소.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형제요. 신분도 처지도 상관없이 형제. 서기는 보기의 손을 꼭 잡았다. 보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형님.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형제로 살겠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서기와 보기가 쌍둥이였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호준의 악행에 분노하며 두 형제를 응원했다. 군장 정약은 서기에게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서기는 놀라운 속도로 그를 익혔다. 보기는 형이 배우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형님은 제가 배운 것보다 훨씬 빨리 배우시는군요. 당신이 가르쳐줘서 그렇소. 아닙니다. 형님께 원래 재능이 있으신 겁니다. 두 형제는 함께 글을 읽고 함께 밭을 갈고 함께 박씨 노파를 돌봤다. 노파는 두 아들이 자신을 정성껏 보살피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아이고, 우리 아들들. 할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할매, 그런 말씀 마세요. 서기와 보기는 동시에 소리쳤다. 노파는 웃으며 두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할미는 정말 행복해. 너희 둘이 이렇게 함께 있어주니.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낯선 사내 하나가 마을에 나타났다. 그는 이호준의 예부하였고 복수를 위해 온 것이었다. 서기를 내놓아라. 사내는 칼을 휘두르며 마을 사람들을 위협했다. 서기는 사내 앞에 나섰다. 내가 서기여. 무슨 일이오? 내 놈 때문에 우리 대감마님이 옥에 갇혔다. 내 놈을 죽여야 대감마님의 원한이 풀린다. 사내가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칼이 서기에게 닿기 전에 보기가 앞을 가로막았다. 형님을 해치려거든 나부터 죽여라. 칼이 보기의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서기는 황급히 보기를 끌어안았다. 보기. 괜찮습니다, 형님. 소인이 지키겠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들은 농기구와 몽둥이를 들고 사내를 둘러쌌다. 이놈, 우리 마을에서 무슨 짓이냐?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사내는 수적 열세에 밀려 도망쳤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와 보기를 부축했다.
괜찮으신가?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보기를 껴안았다. 당신은 왜 나를 지켰소? 형님이니까요. 제 형님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서기는 눈물을 흘렸다. 보기도 울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박씨 노파는 두 아들에게 말했다. 서기야, 보기야, 할미가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무슨 이야기세요, 할매? 사실은 할미가 너희를 처음 발견했을 때 할미는 너희가 버려진 아이들이란 걸 알았어. 서기와 보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노파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할미는 너희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너희가 내 아들이라고 믿었단다. 할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희 둘은 할미의 진짜 아들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할미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서기와 보기는 노파를 끌어안았다. 세 사람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할매, 저희도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예, 할매는 저희의 진짜 어머니십니다. 노파는 두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가득했다. 며칠 후, 한양에서 소식이 전해졌다. 이호준과 이호미는 사형이 확정되었고 그들의 재산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는 것. 서기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 되었다. 형님, 후회되십니까? 보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죗값을 치러야 했소. 하지만, 그래도 그는 우리의 아버지였소.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아.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형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다. 대신 희망과 미래가 보였다. 형님, 앞으로 어찌하실 겁니까? 이곳에서 할매를 모시며 살 것이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예, 형님.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형제는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서기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박씨 노파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서기와 보기는 어린아이였다. 노파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노래를 불렀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서기는 꿈속에서 웃으며 잠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서기와 보기는 청원고을에 정착했다. 두 형제는 함께 작은 초가집을 짓고 박씨 노파를 모시며 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특히 매화라는 처자는 서기를 보살피는데 정성을 다했다. 서기 낭군, 이것 좀 드세요. 매화는 정성껏 만든 미음을 서기에게 건넸다. 서기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받아들었다. 고맙소, 매화. 낭군이라 부르지 마세요. 저는 아직. 아니요. 당신은 이미 내 아내요. 서기의 말에 매화는 얼굴을 붉혔다. 사실 두 사람은 이미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다. 박씨 노파도 매화를 며느리로 여기며 아꼈다. 보기도 마을의 한 처자와 혼담이 오갔다. 훈장 정약의 딸 옥란이었다. 옥란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처자로 보기의 진심을 알아봐 주었다. 보기 도련님, 아니, 보기. 옥란은 보기를 이름으로 불렀다. 보기는 그런 옥란이 고마웠다. 자신을 양반으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는 것이. 옥란, 고맙소. 당신이 옆에 있어 나는 힘이 나오. 저도 그래요. 보기. 두 쌍의 연인은 함께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 평화는 또다시 위협받게 되었다. 한양에서 이호준의 부인 윤씨가 청원고을로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남편과 시동생이 처형당한 후 재산을 몰수당하고 거짓 신세가 되었다. 윤씨는 보기를 데려가려고 왔다. 보기. 내 아들 보기.
윤 씨는 보기를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보기는 당황하며 물러섰다. 어머니. 보기야. 어미와 함께 가자. 이런 천한 곳에서 살 수는 없어. 어머니.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뭐라고? 내가 미쳤구나. 내 아버지가 죽은 것도 모자라. 이제 천민들과 어울린단 말이냐. 윤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기가 나섰다. 부인, 보기는 이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소. 내 놈이 누구냐? 윤 씨는 서기를 보고 경악했다. 보기와 똑같이 생긴 얼굴. 그녀는 곧 상황을 파악했다. 내 놈이 그쪽 놈이구나. 내 놈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 소인이 망친 게 아니라 이호준 대감이 스스로 망친 것이오. 이 버르장머리 없는. 윤 씨가 서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박씨 노파가 나타났다. 그만하시오. 노파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또렷했다. 윤 씨는 노파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늙은이가 무슨. 이 아이들은 내 아들들이오. 당신은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데려가려 하시오? 권리? 나는 보기의 친엄이다. 친엄이. 친엄이라면 어째서 아이를 버렸소? 어째서 쌍둥이라는 이유로 산에 버렸소? 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노파는 계속 말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산에서 구했소. 그리고 내 목숨을 바쳐 키웠소. 그러니 이 아이들의 진짜 어미는 나요. 윤 씨는 할 말을 잃었다. 보기가 나서서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할매와 형님, 그리고 옥난이와 함께. 보기야, 어머니께서 저를 버리셨을 때 할매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고통받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저는 제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물러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보기를 바라보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윤 씨는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쌍둥이를 버린 게 잘못이었어. 미안하다. 미안해. 보기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켰다. 어머니, 이곳에 머무르세요. 저와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도 피해자셨습니다. 아버지의. 보기의 말에 윤 씨는 눈물을 쏟아냈다. 서기도 다가와 윤 씨에게 고개를 숙였다. 소인도 부인을 용서하겠사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시지요. 윤 씨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버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윤 씨는 두 아들을 끌어안았다. 서기와 보기는 어색하게 어머니를 안았다. 박씨 노파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미도 함께 가족이 되는 거지? 노파의 물음에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할머니. 아니. 어머니. 윤 씨는 노파를 어머니라 불렀다. 노파는 환하게 웃으며 윤 씨를 끌어안았다. 그래. 우리 모두 가족이야. 그날 밤 5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가난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서기는 밥을 먹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그는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할매, 고맙습니다. 할매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한양에서 새로운 왕명이 내려온 것이다. 이호준의 악행을 폭로한 공모로 서기와 박씨, 노파에게 포상이 내려진다는 것. 서기에게는 양인의 신분을 하사하고 박씨, 노파에게는 정렬을 세워줄 것이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직접 청원고을에 와서 왕명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축하하오, 서기. 이제 양반이시구려. 하지만 서기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소인은 양인으로도
천민으로도 만족하옵니다. 중요한 건 신분이 아니라 사람됨이옵니다. 서기의 말에 박문수는 미소 지었다. 훌륭한 말이오. 그대는 진정한 선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소. 박문수는 박씨 노파에게도 왕명을 전했다. 노파, 그대의 희생과 사랑은 세상 모든 어미의 귀감이오. 이에 왕께서 정렬을 세워 그대를 기리고자 하시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황송하옵니다. 마을 어귀의 정려가 세워졌다. 의로운 어미 박씨라는 글씨가 새겨진 정려. 마을 사람들은 그 정려 앞에서 절을 올리며 각시 노파를 기렸다. 서기와 보기는 정려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할매, 우리가 해냈습니다. 예, 형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두 형제는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긴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서기와 보기의 혼례가 같은 날 치러졌다. 서기는 매화와 보기는 옥란과 혼인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축하했고 박씨 노파는 두 아들의 혼례를 보며 행복해했다. 할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할매, 그런 말씀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서기와 보기는 동시에 소리쳤다. 노파는 웃으며 두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매화야, 옥란아, 우리 아들들 잘 부탁하마. 예. 어머님, 걱정 마세요. 두 며느리는 노파에게 다정하게 대답했다. 노파는 행복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혼례가 끝난 후 서기와 보기는 각자의 신혼방에 들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 무렵 두 형제는 우연히 마당에서 마주쳤다. 형님, 잠이 안 오십니까? 그렇소. 당신도? 예. 감회가 새로워서. 두 형제는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는 하늘. 서기는 중얼거렸다.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소. 예, 형님. 믿기지 않습니다. 때론 꿈만 같소. 내가 종이 아니라 양인이 되고 아내를 맞이하고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저도 그래요, 형님. 저는 형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서기는 보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갈 것이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예, 형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형제는 약속의 표시로 손을 맞잡았다. 그날 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한양에서 온 관료였다. 그는 서기를 찾았다. 서기 어르신을 뵙고 싶소. 소인이 서기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왕께서 그대를 한양으로 부르셨소. 그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오. 서기는 놀라며 관료를 바라봤다. 왕이 자신을 부른다니. 서기는 보기와 상의한 후 한양으로 가기로 했다. 할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서기야. 박씨 노파는 서기의 손을 꼭 잡았다. 서기는 노파에게 절을 올리고 길을 떠났다. 보기도 함께 가려 했지만 서기는 말렸다. 당신은 이곳에 남아 할매를 돌보시오. 하지만 형님, 괜찮소. 곧 돌아올 것이오. 서기는 보기를 안심시키고 한양으로 향했다. 사흘을 걸어 도착한 한양. 서기는 궁궐로 안내되었다. 왕 앞에 선 서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소인 서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고개를 들어라. 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왕은 서기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대가 바로 그 서기로구나. 쌍둥이 형제 중 형. 예, 전하. 그대는 15년 동안 종으로 살았으나 결국 진실을 밝히고 악을 처단했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과찬이옵니다, 전하. 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대는 이호준을 용서하였느냐? 서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인은
그를 용서했다고 할 수는 없사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사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증오는 소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옵니다. 소인은 이제 앞을 보고 싶사옵니다. 왕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다. 그대는 진정한 선비의 마음을 가졌구나. 왕은 서기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서기는 정중히 거절했다. 전하, 소인은 청원 고을에서 할매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사옵니다. 벼슬은 소인에게 과분하옵니다. 그대는 정말 욕심이 없구나. 좋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토지를 하사하겠다. 청원 고을의 밭을 하사할 것이니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서기는 깊이 절을 올렸다. 왕은 흐뭇한 표정으로 서기를 바라봤다. 서기는 한양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청원고을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왕이 하사한 토지 문서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를 환영하며 축하했다. 서기 어르신, 축하드리오. 이제 부자가 되시겠구려. 하지만 서기는 그 토지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다. 이 땅은 우리 모두의 것이오. 함께 경작하고 함께 수확을 나눕시다.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며 서기에게 감사했다. 서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는 말은 제가 해야 할 말이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소. 그날 밤 서기와 보기는 다시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형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나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오. 할매를 만난 것도, 당신을 형제로 둔 것도, 매화를 아내로 맞은 것도 모두 운이었소. 아닙니다, 형님. 형님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셨습니다. 서기는 웃으며 보기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함께 개척한 거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소. 두 형제는 다시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움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서기와 보기는 황급히 움막으로 달려갔다. 박씨 노파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할매, 어머니, 두 형제는 노파를 부축했다. 노파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두 아들을 바라봤다. 서기야, 보기야, 할매, 정신 차리세요. 괜찮아. 할미는 괜찮아. 하지만 노파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서기와 보기는 울며 노파를 끌어안았다. 할매, 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어머니.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두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고맙다. 너희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할매. 이제 할미는 갈 시간이 왔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너희는 잘할 수 있어. 노파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서기와 보기는 울부짖었다. 할매, 할매. 하지만 노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박씨 노파의 장례식은 마을 전체가 참석했다. 사람들은 노파의 의로움과 희생을 기리며 눈물을 흘렸다. 서기와 보기는 3년상을 치르기로 결심했다. 할매, 저희가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천국에서 편히 쉬소서. 두 형제는 노파의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다. 매화와 옥란, 그리고 윤 씨도 함께 절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무덤 앞에 와서 조문했다. 박씨 할매, 고이 잠드소서. 저승에서도 복 많이 받으시길. 장례를 치른 후 서기는 노파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러다가 낡은 천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서기는 그 천을 펼쳐봤다. 거기에는 노파의 손글씨로 글이 적혀 있었다. 내 아들 서기와 보기에게.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할미는 이미 떠났겠지. 슬퍼하지 마라. 할미는 너희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단다. 서기야, 너는 참 착한 아이였어. 종으로 태어나 온갖 고생을 했지만 끝까지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지.
할미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복이야. 너도 참 착한 아이야. 처음엔 양반의 자식으로 자랐지만 진실을 알고도 형을 받아들인 내 마음이 아름답구나. 너희 둘은 피를 나눈 형제야. 하지만 피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할미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단다. 세상에는 너희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아. 버려지고 학대받고 차별받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도와주렴. 할미가 너희를 도왔던 것처럼.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너희 할미가. 서기는 눈물을 흘리며 글을 읽었다. 보기도 함께 읽으며 울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형님, 할매의 유언을 지킵시다. 그러하오. 우리가 할매의 뜻을 이어갑시다. 서기와 보기는 결심했다. 버려지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을 만들기로. 두 형제는 왕이 하사한 토지의 일부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청원 고을 한쪽에 큰 기와집을 지었다. 박씨 노파 기린 보육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육원이 완성되자 소문을 듣고 버려진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서기와 보기는 그 아이들을 정성껏 돌봤다. 매화와 옥란도 함께 아이들을 보살폈다. 이리 와. 밥 먹자. 다쳤구나. 어디 보자. 서기와 보기는 마치 박씨, 노파처럼 아이들을 대했다. 아이들은 두 형제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어느 날 보육원에 한 아이가 찾아왔다. 거지 꼴을 한 소년이었다. 서기는 그 소년을 보고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이름이 뭐냐? 쇠돌이라고 합니다. 쇠돌아, 배고프지? 들어와서 밥 먹자. 서기는 쇠돌이를 안으로 데려갔다. 쇠돌이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왜 우느냐? 아저씨,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왜긴, 내가 우리 아들이니까. 서기의 말에 쇠돌이는 더욱 울었다. 서기는 쇠돌이를 끌어안았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겐 우리가 있다. 쇠돌이는 서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쇠돌이는 보육원의 가족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보육원은 점점 커졌다. 아이들은 10명, 20명, 30명으로 늘어났다. 서기와 보기는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봤다. 어느 날 보기가 서기에게 말했다. 형님,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이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서기는 보기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도 기억하시오. 할매는 우리 둘을 어떻게 키웠소? 혼자서, 늙은 몸으로. 그렇소. 할매는 우리 둘을 키우기 위해 목숨을 걸었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소.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형제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갔다. 몇 년이 지나고 보육원의 아이들이 하나둘 자라나 세상으로 나갔다. 어떤 아이는 장사꾼이 되었고 어떤 아이는 서당 훈장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박씨 노파와 서기, 보기의 이야기를 잊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서기 아버지와 보기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박씨 할머니 덕분이고요. 아이들은 자라서도 보육원을 찾아와 후배들을 도왔다. 그렇게 보육원은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되었다. 서기와 보기도 나이가 들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어느 봄날 두 형제는 박씨 노파의 무덤 앞에 앉았다. 할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요? 어머니, 할미가 우리에게 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노파가 대답하는 것처럼. 서기는 미소 지었다. 할매가 기뻐하시는 것 같소. 예, 형님.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두 형제는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박씨 노파의 사랑은 서기와 보기를 통해, 그리고 보육원의 아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저물고 별이 떠올랐다. 두 형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기 저 별 보이시오? 예, 형님. 저 별이 할매 같소.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형제는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삶은 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랑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다. 쌍둥이 형제와 치매 할머니의 이야기 들어보셨소? 아, 그 감동적인 이야기 말이오? 맞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는 이야기지. 그렇게 서기와 보기, 그리고 박씨 노파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다. 피보다 진한 사랑, 신분을 뛰어넘는 희생,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움을 담은 이야기로.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배신과 모욕, 그리고 찢어진 형제.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할머니의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한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